SKT 대기업 맞아요? 우아하게 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아하게 욕을 할 수가 없다. 쌍욕이 막 튀어나온다. 저희 어르신께서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분노의 차 라이브를 하려고 하고요. 이야기를 꼭 해야 되겠다, 이거는. 이게 SKT죠? 네,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사고가 안 나는 게 이상하지. 왜? 우리나라는요, 대기업 재벌 구조가 세습이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이, 또 그 손자가 1세대, 2세대, 3세대 막 그렇게 재벌이 세습하는 그런 기업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너의 생각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오너의 말 한마디로 아직도 우리나라 기업 문화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기업의 오너라는 사람이 불륜하고 이혼도 하지 않고 생각이 뭐예요? 부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경영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럴 줄 알았어.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게 이상한 거지. 그런 생각이 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내 돈 아니지만 저희 아버지 돈이지만 그 피 같은 돈을 날렸다라고 생각하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지금 이 문제가 되고 있죠. 유심, SKT 유심. 유심이 이제 해킹이 됐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이 유출된 데이터량이요. 어마어마하대요. 어떤 전문가가 하는 말입니다. 대부분 다 갖고 나갔다. 모든 정보가 그냥 다 털렸다. 보면 된다는 거예요. 유심에 들어있는 모든 정보가 다 유출이 됐다. 해킹이 됐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요. 비정상 이동 데이터량이 9.7GB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텍스트 형태로 있는 거니까 텍스트하고 글의 형태라면요. 6.7GB라는 건 핵심 정보를 포함해서 300쪽짜리 책 9,000권 분량이 유출됐답니다. 이걸 보고 이 전문가가 이러면 뭐 다 갖고 나갔네요. 그렇게 평가를 할 정도라는 거예요. 이제 다 털렸다는 거죠. 대부분 다 갖고 나갔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 용량이면 대부분 다 텍스트 파일이잖아요. 다 갖고 나갔을 것 같은데 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SKT가 도마 위에 오른 건 뭐예요? 늑장 대응. 이걸 알았다는 거죠. 4월 18일 날 오후 6시 9분에 시스템 이상을 이미 감지했고요. 그리고 그날 오후 11시 20분에 서버에 심어진 악성 코드를 발견했답니다. 그러니까 4월 18일 날 아른 거예요. SKT는. 근데 19일날 오후 11시 40분에 유심정보 일부 유출 정황도 파악을 했어요. 18일날은 악성 코드가 심어진 걸 발견한 거고 19일날은 유출된 것도 파악이 됐어. 그리고 20일날 그 다음날 20일날 오후 4시 46분에 한국인터넷진흥원 해킹 신고를 이때 하는 거예요. 법정 신고 시간을 하루 경과했답니다. 이게 이런 일들은 되게 중차대한 일이어서 총각을 다투는 일이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은 이미 알았는데 신고를 늦게 한 거예요. 하루. 그 다음에 22일 날 해킹 사고를 공개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정보 유출을 신고했대요. 그러니까 대중이 알게 된 건 22일인 거예요. 이렇게 늦게 알려주면은 안 되죠. 해킹됐다는 걸 공개한 거를 늦게 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뭐 CEO래요. SKT CEO라는 사람인데 유영상 대표이사가 사과 발표를 했는데 이 사과 발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좋아. 그래. 이런 일이 발생했어. 그러면은 대처를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처를 빨리 하지도 않아. 해킹 후 의심 정황 축소 신고. 이거 있죠? 의심 정황을 축소해서 신고한 거예요. 이거 보면 알 수 있죠? 늦게 신고하고 늑장 대응 축소 신고. 과기부 장관은 합당한 처벌 받을 것이다. 처벌 받아야죠. 다 처벌 받아야 되는 거죠. 해킹 된 것도 놀라운데 대응까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피해는 누가 받는 거예요? 고스란히 우리가 받는 거예요. 국민들 SK를 선택한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거지 같은 상황이 다 있지? 자, 그리고 SKT가 이거는 이썸님이 올린 걸 제가 캡처한 건데 SKT 사이버 침해 사고 불안 해소를 위한 고객 보호 조치 강화, 유심 무료 교체 포함.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아니 지들이 우리가 돈 주고 유심 샀죠? 근데 그 해킹 당해서 지들 때문에 그러면 무료 교체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도 돈 주고 사야 돼? 너무 당연한 거를 무슨 대책인 고객 보호 조치 강화 이런 미사력으로 붙이는 게 너무 언짢다, 불쾌하다. 우리가 봉인가?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 교체 서비스. 이미 교체한 고객도 소급해 비용 지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뭐 대단한 일인가? SKT망 알뜰폰 고객도 동일한 적용 예정. 너무 당연한 얘기들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당연한 것도 당연한 게 아닌 게 됐죠. 유심이 없어. 교체를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대고객 발표문 있습니다. 2025년 4월 27일입니다. 유심 보호 서비스로 해킹 피해 막겠습니다. 믿고 가입해 주십시오.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습니다. 유심 교체도 철저히 준비할 테니 온라인 예약 신청 후 방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예약을 하고 방문해야 되고요. 그나마 있지도 않고요. 여러분, 이 100% 책임지겠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 줄 아세요? 100%? 이번 유심이 해킹돼서 피해를 입은 거를
SKT가 100% 보장해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유심 보호 서비스로 해킹 막겠다는 거예요. 해킹 피해를. 그러니까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해야지 100%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해킹이 됐어. 그래서 어떤 2차 피해가 있었어. 저희 아버지 스미싱 당했죠. 얼마 날린 줄 아세요? 그 잠깐 사이에 얼마 날렸을까요? 궁금하신 분은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아버지 피해 사례는. 그래서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어떤 2차 피해가 있어? 그거는 책임 안 지겠다는 거죠. 그거는 뭐 책임을 안 지겠다고는 안 했지만 그거는 여기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책이에요? 이게 대책인가? 정말 이 심각성을 모르나? 아니면 정신이 아직도 딴 데가 있나? 노소영 씨하고 최태원 씨 이혼 소송 끝났나요? 찾아볼까? 정신이 딴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재산분할 1조 3천억 주면 안 되잖아요. 3심 판결이 아직 안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정 안 됐죠?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3심이.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전력 투구하고 있는 건가? 재산분할 1조 3천억 막아야 되니까? 경영권이 위태로울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이거 SKT 제대로 처리 안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요. 뭘 책임지겠다는 건지 모르겠고요. 책임 안 지겠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고 이렇게 시간 지나면 그래 뭐 개미들이 어떻게 뭐 소송하겠냐. 소송하는데 돈이 더 드니까 안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보세요. 유심 교체해주겠다고 했죠. 근데 유심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저희 아버지 일요일이 며칠이었죠? 저희 아버지가 보이스피싱, 그러니까 스미싱을 당한 날이 기억해야 돼요. 27일이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스미싱 당한 날이 27일 일요일인데요. 이거 제가 처리하느라고 월요일날 바로 대리점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갔던 대리점에도 역시 유심 재고 없음이 붙어 있더라고요. 없어요. 유심 재고 없대요. 가래요. 그런데 빼돌리기 정황 포착. 이건 또 뭔 짓이야 이게. 유심 없다더니 VVIP 고객은 15만원 내면은 뭐 해주나봐요. SKT 유심 한 장에 15만 원이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VVIP 대상이래요. 저희도 수익 포기하고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VVIP 고객의 대상이 뭔지 모르겠는데 VVIP는 15만 원을 내고 유심을 교체해주겠다는 말이죠. 대리점에서 유리병 난동 대혼란. 유심이 없다더니 빼돌린 정황이 포착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또 뭔 말이야. SKT 대기업 맞아요? 그러면서 계속 피해는 생기고 지금도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있을 수 있죠. 해킹이 됐는데. 전화를 안 쓰던가. 만약에 전화를 쓰지 않는다고 해봐요. 해킹 됐으니까 불안해서 난 전화기를 아예 꺼놓고 쓰지 않겠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은 그걸 쓰지 않음으로써 내가 받는 피해도 다 배상해야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SKT에서? 최태원 회장님이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나요? 가만히 계시면 안 될 것 같은데. SKT 유심 대란 재고 부족. 근데 빼돌린 정황 있고요. 피싱, 스미싱 2차 피해 우려. 지금 그런 상황에 SKT 가입한 고객들을 내몰고 계신 거죠. 근데 원래 이런 분이 아니에요. 원래 이런 분이 아니고 사랑하는 여자는 모든 걸 걸고 지켰죠. 물론 이제 재산분할 1조 3천억 해주지 않으려고 뭐 3심에 가서 다투고 있지만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왜 고객들은 지키지 않냐는 거죠. 왜 사람을 차별하냐는 거죠. 그래서 더 분노한다. 그래서 지금은 갈아타기는 지능순인가? 하루 만에 34,000명 썰물처럼 빠져나갔다는 건데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아니 이 짓거리를 했는데도 고객들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34,000명은 제가 보기엔 적은데 더 빠져나가야지. 다 빠져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디 불안해서 SKT 믿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땅 짚고 헤엄쳤는데 최태원 회장님께서 결국 이런 사태를 만들고 정신은 딴 데가 있고 내 여자는 지키지만 우리 고객은 지키지 않는다. 모르겠다. 그러시면 곤란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가입자가 2,300만 명이랍니다. SKT가. 우리나라 인구 절반은 다 SKT를 쓴다는 건데 이 정도면 거의 국가기관 아닌가? 일개 사기업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 거잖아요. 2,300만 명의 가입자래요. 근데 SKT 해킹당해서 유심 정보가 유출이 됐죠? 자, KT하고 LG보다 2배를 더 번답니다. 이 SKT에서. 그런데 그 돈 다 어디다 썼냐? 돈 다 어디 간 거야? 몇 조죠? 몇 천억인가? 몇 천조 아니지.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아요. KT하고 LG보다 훨씬 많아요. 2배 이상 더 벌었어요. 근데 그 돈 다 어디다 썼어? 그래서 알아봤더니 최소한 보안을 강화하는 것에는 쓰지 않았다라는 거죠. 돈 다 어디다 썼는지 봤더니 핵심 인증 정보를 담고 있는 최상위 보안 서버가 뚫렸다는 것도 충격이야. 이 최상위입니다. 핵심 인증 정보를 담고 있는 최상위 보안 서버가 뚫렸다면 충격이에요. 그 자체로도. 그리고 해킹이 어려운 구역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최상위 보안 서버니까
해킹이 어려워야 되겠죠. 그런데 내부 관리 소홀 등 관리상 허점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뚫리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KT하고 LG는 안 뚫렸잖아요. 이번에. 이렇게 막 엄청난 규모로 모든 걸 다 털어가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SKT는 발생했죠. 이거 돈 다 어디다 썼어? 살펴봤더니 이런 것에 투자했다는 거예요. 이분께서 수출 주도형 경제에서 AI 중심 경제 모델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AI 쪽에다 엄청난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야? SKT 가입자 돈으로 AI 미래 먹거리에 투자하면 이 SKT 가입 고객들은 어떻게 보호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최소한 보안에는 돈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일 발생하지 않게 그렇게 하고 남은 돈이 있으면 투자하는 거지. 미래 먹거리에다. 미래 먹거리에만 투자하고 그럼 우리 코 묻은 돈 걷다가 투자하고 그럼 SKT는 계속 미래 먹거리 생겨서 잘 먹고 잘 사는데 해킹당한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해도 되는 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다른 돈벌이에 썼다는 거죠. 다른 돈벌이에. SK는 영원해야 되니까 SKT에서 우리 국민들은 그냥 땅 짚고 헤엄치는 거야. 배짱인가? 배짱을 부리는 건가? 그래서 우리는 별 생각 없이 가입해. 믿고 가입하는 거죠. 근데 이 돈을 갖다가 자기네들 미래 먹거리에다 투자해. 우리 돈 갖다가. 아니 핸드폰이 얼마나 중요한데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당장 안 된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스미싱 피해를 당하시고 돈이 그냥 눈은 멀쩡히 뜨고 있는데 내 돈이 다른 곳에 이체가 됐어. 그런 일을 겪고 나서 핸드폰을 끄잖아요. 껐어. 그러면요 그 다음날 월요일 날요 아무것도 못해요. 나라는 거 인증하려면요. 내 명의의 핸드폰이 없으면 인증이 안 돼요. 내 일상이 정지되는 건데 나는 지금 암흑이 암흑. 내 인생은 블랙으로 빠져들어가는데 SK는 계속 승승장구한다? 내 돈 갖다가? 날강도죠, 날강도. 이거는요. 우아하게 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아하게 욕을 할 수가 없다. 쌍욕이 막 튀어나온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KT나 LG보다도 보안에 돈을 덜 썼다는 거예요. SK가. 영업이익은 훨씬 더 많은데 결국 이런 사태가 발생했고 좋아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쳐. 근데 그 사태가 발생한 것도 여기다 돈을 투자하지 않아서 보안 쪽에다. 영업이익은 많은데 보안은 취약해. 그럼 이미 해킹 당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대처. 난리통이에요 지금. 난리 법석이에요. 유심을 빼돌리지를 않나. 유심 교체해주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게 마치 무슨 대책임량 내놓지를 않나. 화가 난다.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이분이 지금 수출 주도형 경제에서 AI 중심 경제 모델로 전환해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요. 이분 말에 힘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이분은요. 어떤 말을 해도 그냥 웃겨요. 저는 그래요. 아니, 그런 말을 하실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에 힘이 없다는 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리더가 리더로서 어떤 회사의 비전이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힘이 없잖아요. 왜 힘이 없을까요? 그 사람의 행동을 우리가 알거든요. 어떤 행동? 결혼 제도를 무시하고 조강지처를 축출 내쫓고 그리고 불륜을 하고 혼외자를 낳고 막 그런 행위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되게 근엄하게 멋있는 미사여구의 말을 해도요 우리가 볼 때는요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상간녀에 대한 생각, 재산분할 지금 소송 중인데 쫓겨난 조강지처가 쫓아난 것들 그런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거든요. 리더가 말에 힘이 없으면요 그 조직을 이끌어 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리고 그 말에 힘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리더예요 리더. 왜 그러냐면 내가 가정이야 내가 부모 중에 한 명이라도 되면요 나는 이 가정의 리더인 거예요. 부모. 가장 작은 단위로 보면 부모는 이 가정이란 조직의 리더죠. 근데 이 부모의 말이 힘이 없는 부모들이 있어요. 애들이 엄마가 말하면은 그냥 무시해요. 듣지도 않아. 콧방귀를 껴.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말에 그럼 힘이 있을까요? 그 사람의 지난 인생. 이것으로 비로소 내 말에 힘이 실리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좋은 부모가 되는 법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좋은 부모가 되려면요. 내 아이를 어떻게 교육시킬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질문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내 말에 힘이 실려요. 제가 저희 딸한테 공부 중3 기말 시험 망친 중3 딸에게 하는 쇼츠 영상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요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야 엄마 책 읽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게 제가 쓴 책이잖아요. 엄마 책 읽어. 그럼 아이가요 다른 말을 못해요. 왜?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해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직접 이런 삶을 살았고 이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냥 그 말 한마디에 아이는 그냥
수긍하고요. 따라요. 이래야지 말에 힘이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공부를 예로 들었지만 공부만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내 인생이 내 말의 힘을 결정한다고요. 지금 얘가 지금 뭐 되게 무슨 뭐 AI니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뭐 그런 헛소리를, 그런 말을 해. 되게 좋은 말이야. 근데 얘 과거를 봤더니 뭐 사기꾼이야. 그러면은 저놈이 저렇게 앞에서 떠드는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듣겠어요? 헛소리라고 하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셨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최태원 선생님은 그러셨으면 안 된다고. 이런 오너의 부정한 생각 때문에 저희 연로하신 아버지가 이번에 불행히도 SKT를 쓰셔서 이번에 스미싱 피해를 호되게 당하신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분노 게이지가 만땅이다.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이나 그런 것들 조심하라고 하지만 내가 일단 당했어.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직접 해본 거라서 매뉴얼처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때는 2025년 4월 27일 일요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18시경. 자, 당시 집에는 연세가 75세 되신 아버지가 집에 계셨고요. 저는 다른 곳에 사는데, 목동에 사는데 주말이 되면은 아버지 본가로 다 모여요. 주말마다. 근데 이때 저하고 저희 엄마는 이번 부활절을 기점으로 다시 성당을 나가자, 냉담을 풀자. 그래서 이때 저녁 미사를 가 있던 상황이었어요. 성당에 가 있었고요. 아버지하고 저희 남동생이 자기 방에서 오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일요일에도 학원이 있어서 학원에 있었고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저희가 성당을 갔다가 집에 돌아온 시간이 6시였어요. 성당에 갔던 시간은 17시부터 18시 1시간 동안 이제 미사를 보고 집에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사를 보면서 오랜만에 성당에 갔으니까 그래, 성모님한테 인사도 드리고 초가 2,000원인데 초를 사서 이렇게 불을 붙여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딸 지금 시험 기간인데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의 뭐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초를 밝혔어. 3개를. 집에 왔어. 근데 아버지가 누워 계시다가 일어나시더니 저보고 어떻게 된 거야?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놀래가지고 퉁명스럽게 무슨 말이야? 지금 성당 갔다 왔는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약간 충격을 받으신 느낌? 그러면서 어떤 문자가 왔는데 제가 핸드폰을 분실했다. 그러니까 저인 것처럼. 딸인 것처럼 제 번호로 연락이 가서 아빠 난데 지금 내가 핸드폰이 뭐 고장이 났어. 그래서 지금 뭐 보험 어쩌고저쩌고 그런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화 안 되니까 전화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단도리를 쳐놓고 그러면서 시키는 대로 하게 만든 거예요.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시기 때문에 딸과 관련된 일이니까 이거 빨리 해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걸 누르기 시작합니다. 얘네들이 요구하는 정보를 주기 시작해요. 비번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신분증 보내라. 그래서 신분증을 보냅니다. 저희 아버지가 보낸 신분증은 운전면허증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끝났죠. 끝났어. 저희가 갔을 때는 이미 정보 줬어. 그래서 저하고 엄마가 난리가 난 거죠. 아니, 내가 한 번도 이런 거를 아빠한테 요청해 본 적이 없는데 나한테 전화 한 번 하면 확인할 수 있는 걸 왜 전화를 하지 않았냐. 그리고 엄마도 막 이제 옆에서 뭐라고 하니까 아빠가 이제 숨기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이 피해 당한 걸 숨기고 싶으니까 그래도 계좌번호는 안 알려줬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계좌번호는 이미 알고 있어요. 걔네는 이미 다 털린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내 가족이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을 당했잖아요. 그러면은 절대 그 사람 다그치면 안 돼요. 절대. 그럼 그 사람이요 자기 피해 사실을 자꾸 축소해요. 숨겨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피해가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했는지 그걸 물어봐야 돼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해서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알고요. 자, 근데 일요일이야. 얘네들이 이럴 때 해요. 일요일날 저녁이야.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그래서 처음에는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말은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저는 이때 스미싱이라는 말은 몰랐거든요. 자, 여러분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할 건요. 112에 전화했어요. 112. 무조건 112에 전화했습니다. 왜냐면 아빠가 아직도 걔네가 문자가 오고 있어요. 걔네가 아빠 뭐해? 라는 식의 문자가 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112에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18이라는 곳으로 연결시켜 주더라고요. 18이. 여기가 사이버 관련된 민원 접수 창구인 것 같아요, 경찰에. 그래서 112에 전화해서 182로 넘어가요. 지금 아버지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차분하게 물어보면 됩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물어봤더니 자, 일단 전원을 끄래요. 그래서 전원을 끄려고 했거든요. 근데 전원이 안 꺼져요. 저희가 조작을 못해요. 이미 해킹이 당했기 때문에 원격 조작을 하는 거예요.
저놈들이, 이 범죄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끌려고 그 전원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 문자 화면으로 다시 넘어가요. 아무것도 작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다. 이거 좀비폰이 됐다라고 말하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은 비행기 모드로 바꿔라. 그러니까 와이파이를 끊어라. 빨리 접속을. 근데 그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작동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좀비폰. 되게 무섭더라고요. 저는 처음 그걸 경험했는데 내 폰인데 내 맘대로 안 되는,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나는 그냥 이게 작동되는 걸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이게 꺼지지도 않는다.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럼 유심칩을 빼라. 그래가지고 아 그렇지. 그래서 유심칩을 또 빼려고 하는데 이걸 또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디 있냐 막 또 난리가 나가지고 그거를 유심칩을 뺐어요. 그래서 일단 전화를 정지시켰고 그 다음에는 뭘 했냐면요. 자 일단 경찰에 대한 신고는 이렇게 일단락을 하고요. 일단 이제 이거를 정지시켰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디로 전화하냐면요 1332로 전화해요. 이거는 금융감독원입니다. 금감원에 1332에 전화를 하면요 여기서 내가 거래하는 은행 있죠. 그것을 알려주면은 번호를 알려줘요. 어디로 연결해야 되는지. 여기서 지급 정지를 시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비대면 거래 정지, 지급 정지, 모든 계좌 지급 정지. 신한은행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먼저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았죠. 자, 일단 정지시키고 지금까지 출금된 돈이 있느냐 했더니 벌써 300만 원 한 번 나갔고요. 신협으로 나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400만 원, 480만 원이 카뱅으로 나간 거예요. 얘네가 일부러 이런 데로 보냅니다. 신협, 카뱅, 영업자금이 없는 은행들로 보내는 거예요. 송금을 해버렸어. 이거 이미 돈 날린 거죠. 780만 원 날라갔고요. 그렇게 해서 은행은 이렇게 끝을 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112로 해가지고 일단 신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1332에다가 전화해서 모든 은행에 지급 정지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야 될 거. 카드회사. 카드회사는 따로 정지를 시켜야 된대요. 그래서 얘네가 카드 막 긁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카드회사에 전화를 해. 아버지가 쓰고 있는 카드회사로 전화를 해서 각각을 다 분실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확인한 게 어떤 카드로 얘네가 상품권을 구입하려고 시도를 한 거예요. 이 가격이 한 70만 원 정도 되는데 근데 이거는 저희가 그 신한은행 통해서 지급 정지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 이제 의심 거래로 이게 인정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정지를 시켜준 거예요. 그 카드 회사에서 이거 구매하는 절차를. 그래서 70만 원은 세이브했다. 70만 원이 인출되는 건 피해를 보는 건 막았던 거죠. 그래도 빨리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서 카드도 다 정지시킵니다. 일일이 다 전화 개별적으로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이건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이거 오래 생각할 수가 없어요. 시간 싸움이에요. 그 다음에 뭐 할 것 같아요? 통신사예요. 통신사. 뭘 하겠어요, 얘네가? 핸드폰을 개통합니다. 네 번째.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 핸드폰 개통. 아니 근데 주말인데 일요일인데 핸드폰 개통 안 되겠지. 천만의 말씀. 어디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알뜰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악한. 이 정도면은 거의 짜고 치는 거 아니야? 보이스피싱 범죄하고 짜고 치는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들 정도인데 주말에도 개통이 됩니다. 알뜰폰은.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가 대리점 통해서 뭐 그 SKT는 뺄게요. 이제 그런 통신사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LG U+나 KT나 주말에 개통돼요? 안 되죠? 근데 알뜰폰은 해줍니다. 알뜰폰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수십 개요, 수십 개. 뭐, SKT 망을 쓰는 알뜰폰, LG U+를 쓰는 알뜰폰, 이 망을 쓰는 알뜰폰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게 다 중소기업들인데, 얘네들은 해줘요, 개통을. 아, 이건 돈 빼가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건. 이거 어떡하지? 알뜰폰을 개통했으면 어떡하지? 얘네 이거 왜 개통할까요? 알뜰폰 개통 왜 할까요, 얘네들이? 이 미친놈들이 왜 할까요? 이걸로 뭐 소액 결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본인 인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통은요, 신분증이 있어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잖아요, 핸드폰으로. 그래서 우리 아버지 명의의 알뜰폰을 개통해서 내가 이 사람이다 라고 인증받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서 뭐예요? 대출 받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는데 카드 회사에서 저희는 이제 아버지 핸드폰을 껐기 때문에 우리 폰으로는 문자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카드 회사 아까 3번 단계에서 카드 회사 통해서 카드 정지 시키면서 분실 신고하면서 우리 보이스피싱 당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문자로 본인 인증이 된 게 몇 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그 말은 뭐예요? 핸드폰이 이미 개통됐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가지고 정말 공포스러웠어요. 내가 은행에서 돈 나가는 건 맞고 카드도 정지시킬 수 있는데 이 휴대폰 개통된 건 알 수도 없고요. 전화도 안 돼. 알뜰폰 얘네들은요. 주말에 개통을 해주는데 전화 안 됩니다. 분실 신고? 그런 거 없어요. 주말에 안 해요. 아예. 상담원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알뜰폰 개통된 건요. 개통 취소를 시켜야 돼요.
빨리 무슨 짓거리를 할지 모르니까. 근데 주말이라서 전화를 안 받아. 이거 진짜 저는 무서웠는데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어서 핸드폰이 개통됐다면 문자가 올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폰을 다시 켭니다. 다시 켜서 봤더니 문자가 와 있어. 그 자그마치 두 군데서 와 있었어요. 두 군데서. 그 알뜰폰 이름이 뭐였냐면요. A모바일, NX텔레콤 A모바일이라는 곳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U모바일. 여기에서 핸드폰이 개통되었습니다. 본인이 아니면 본인인지 확인하세요. 라고 왔는데 이걸 어떻게 확인해? 확인할 길이 없어요, 우리는. 아니라고 말을 할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다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좀 저희가 실수를 했는데, 저희가, 빨리 그 아버지 운전면허증이 이제 쟤네들이 도용을 하는 거니까 면허증 분실 신고를 해야 되겠다. 빨리. 그래서 면허증 경찰 소관이니까 112에 다시 전화를 했어요. 112에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아버지가 보이스피싱 당했고 면허증을 쟤네가 도용해서 핸드폰을 막 개통하고 있다. 개통을 막기 위해서 분실 신고를 빨리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라고 물어봤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경찰이? 182. 112 통해서 들어간 182 담당자가 제 이름도 적어놨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분실 신고 우리가 해줄 수 있어. 근데 본인 인증을 해야 돼. 본인 인증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아버지 명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래요. 제가 이 사람들아 지금 이 폰이 좀비 폰이 돼서 전화를 못 한다. 전화를 하면은 그 정보도 다 걔네들이 다 보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인증을 하냐? 본인을 인증하는 방법이 전화를 직접 전화 통화를 해서 뭐 주민번호 말하고 그런 식으로 인증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안 된대요. 무조건 본인이 본인 명의 폰으로 전화를 하면 그걸 보내주겠다는 거야. 뭐 주민번호 누르세요. 그 다음에 지금 온 문자 6자리를 누르세요. 그거 있죠? 그 짓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 좀비폰이라고 안 된대요. 못 해준대요. 당신 처지는 내가 잘 알겠지만 못 해준다.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저도 이제 논어를 배우는 사람으로서 최대한 화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런 엿같은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엿같은 상황을 직면하고 정말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말이 되냐 지금. 너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봐라. 이 좀비폰이라고 이걸로 어떻게 본인 인증을 하니? 안타깝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다 헛소리야. 이거 보이스피싱 범들하고 다 짜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 본인 인증이 어려우면 핸드폰으로 본인 인증이 어려우면은 인터넷에 가서 해도 된다. 아니 그럼 인터넷은 이거 본인 인증 안 하냐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실랑이를 벌이다가 알았다고 하고 끊었어.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 자기네들 안 해주겠대 분실 신고를. 포기했어요. 안 되겠다. 그냥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이미 핸드폰이 알뜰폰이 개통된 것까지는 확인했는데 더 이상 개통되지 못하게 못 막는 거예요. 분실 신고 안 해준다니까 운전면허증을. 그럼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하다가 포기했어요. 내일 아침이 되면은 일찍 아침 되면은 대리점 가서 전화해보자. 이 알뜰폰들 다 전화해보자.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게 이제 인터넷에 막 검색해보는 거죠. 정말 이거를 막을 방법이 없나? 알뜰폰은? 그러면서 막 찾다가 다행히 얘네가 그때가 이미 시간은 11시가 넘었어요. 밤 11시 30분? 23시 30분 경이 됐어요. 벌써 시간이. 제가 막 검색을 하다가 LG U 플러스 망을 쓰는 알뜰폰인 거예요. 그래서 LG U 플러스에다가 제가 전화를 한 것 같아요. 그 번호가 몇 번이냐면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1644 5108 이 번호예요. 그 알뜰폰들한테는 전화했더니 이미 업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다. 그리고서 없어요. 아무것도. 분실 신고 따윈 없어. 그래서 그거는 포기했고 LG U 플러스로 알아보니까 이 번호가 뜨더라고요.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는 거예요. 상담원이. 너무나 정말 한 줄기 빛을 보는 느낌이었고요.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제가 사정을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아버지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근데 지금 알뜰폰이 개통이 됐다고 나온다. 확인해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확인을 해주더라고요. 자기네 망을 써서 그런지 긴급한 상황이니까 확인을 해줬고요. 총 A 모바일에서 2개, 그 다음에 U 모바일에서 1개 회선이 개통이 되어 있다를 확인해 줬어요. 이미 3개가 된 거예요. 3개. 전화가 3개가 개통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착발신 정지를 시켜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착발신 정지. 제 신원 확인하고 그러면은 인증이 안 되는 거죠. 인증 번호가 안 오는 거죠. 본인 인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전하지만 머리를 조아리면서 감사드린다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데 이거는 다른 사람이 지금 아버지 정보가 노출이 된 거잖아요. 쟤네들이 우리 아버지 정보를 도용해서 아버지 행세를 하니까 만약에 저 사람들이 다시 전화를 해서 자기들한테 본인이라고 하면서 이거 풀어달라고 하면은 자기네들은 풀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자기네들 절차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최대한 메모를 좀 남겨달라. 그래서 이거는 보이스피싱 당한 번호이고, 딸의 요청으로 정지됐다. 라고 좀 메모를 남겨서 다른 사람이 이걸 풀지 못하게 좀 해달라. 내일 아침까지만. 그렇게 해서 신신당부를 했고, 그래서 아무튼 11시 30분에 이것까지 막았어요. 더 이상 본인 인증 못하게.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내 눈앞에서 내가 막 이거 찾고 있는데 돈이 막 나가고 있다니까요. 정말 공포스러운 경험을 했는데 이렇게 하고요. 월요일 아침에 뭘 해야 되느냐? 아침이 밝았어. 일단 개통 취소해야 되잖아요. 핸드폰 대리점에 가서요. 꼭 대리점에 갈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어느 회사의 알뜰폰이 개통된 걸 내가 이미 알았으니까 그 각각의 회사의 번호 전화를 해서 개통 취소하면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전화를 더럽게 안 받아요. 물론 저희 아버지만 이제 사기를 당하진 않았겠죠. 보이스피싱을 아버지만 당하진 않았겠지만 전화를 안 받아. 여기서 또 한 1시간 정도 소비했던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이거 개통 취소하느라고. 취소했어요. 그 다음에 은행을 먼저 가서 송금증을 끊어야 돼요. 그 경찰에 바로 가면 안 되고요. 은행에 가서 송금 확인증을 끊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아버지 계좌에서 아까 제가 신협이랑 카뱅 말씀드렸잖아요. 그걸로 돈이 송금됐다는 확인증을 끊어서 가야 돼요. 경찰서에. 사건 사고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야 되거든요. 요거를 만들지 않으면 내가 지급정지 신청했던 게 다 풀려요. 왜냐면 일단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니까 긴급해서 지급정지를 시켜주지만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경찰서에 가서 이거 신고하고요. 사건 사고 사실 확인서를 떼어야지만 지급정지가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아버지가 갔어요. 이걸 떼러. 그랬더니 경찰서가요. 돛대기 시장이래요. 돛대기 시장. 우리 아버지는 한 800, 900만 원 정도 날렸잖아요. 거기에요. 뭐 정말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도 많고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돛대기 시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받고 요거를 떼고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 분실신고하고 재발급 이거 해야 됩니다. 재발급 이렇게 하고서 은행을 가는 거예요. 재발급하면 이거 당분간 신분증을 이거 사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등록증이나 그런 걸 가지고 은행에 가서 피해 구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지 일단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일요일과 월요일날 오전까지 굉장히 많은 일을 겪었죠. 이 피해 구제 신청은요, 혹시라도 이 계좌에 돈이 남아 있다면 그것을 이제 그 돈으로 내가 피해받은 거를 이제 배상받을 수 있는 건데, 원래는 그 은행을 가야 돼요. 돈이 빠져나간 은행. 그러니까 어디예요? 신협, 카뱅을 가야 되는데, 신협하고 카뱅 영업점이 있어요? 없죠? 신협은 있지만, 이렇게 가까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이런 일을 겪으면서 봤더니 허점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뭐 짜고 치는 건가? 돈 빼가라고 지금 시간 벌어주는 건가? 싶기도 하고. 특히 알뜰폰이 주말에 개통된다는 건 이거는요. 저는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주말에 개통은 하는데 개통 취소는 안 된다?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 화가 나서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는데, 왜냐면 그때 집에 저희 남동생도 있었고 저한테도 전화하면 되고, 시골에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당할 수가 있냐. 아버지를 많이 타박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더 정신이 없어 하시더라고요. 더 자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정신을 차리고 괜찮다. 그냥 귀신이 쓰였다고 생각을 하자. 이렇게 말하고 이제 넘어가긴 했는데, 사기를 당하려다 보니까 정말 순식간에 당하더라고요. 보이스피싱 같은 거는 특히나 조심한다고 하는데, 이미 이런 사례도 많이 알고 있는데 정말 귀신 들렸다는 말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카뱅을 내가 안 써도 상관이 없는 게요. 저희 아버지 신한은행에서 털린 거예요. 신한은행에서 카뱅으로, 카뱅 계좌가 있는 다른 누군가, 그 사람도 피해자겠지만 그렇게 해서 돈이 글로 간 거기 때문에 내가 카뱅을 쓰냐 안 쓰냐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800 그거 받을 수 있겠어요? 날렸다고 생각해야지. 근데 엄마는 이제 열받은 게, 분명히 아빠가 돈이 없다고 했는데, 엄마는 단돈 100만 원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도 아빠는 모른 척을 했는데 800만 원이나 보이스피싱을 당할 돈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엄마가 굉장히 분노하셨죠. 아버지의 비자금이 들통이 난 거죠. 근데 그 비자금도요, 아버지가 이제 국민연금 받는 거 얼마 안 되는 거 조금씩 모아 놓은 거예요. 안 쓰고. 그래서 그걸 한 방에 날린 거죠. 누구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죠. 당황하지 마시고, 물론 이제 예방하는 게 최선이지만 내가 불행히도 이런 일을 당했어, 내 가족이 당했어, 그러면은 여러분들 되게 빠르게 조치하셔야 돼요. 빠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시면 되겠습니다.